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 디저트 사업하고 있는 올해 42살 된 남성입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고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네요. 부모가 되어서 왜 자식에게 의지를 많이 하냐 물으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많이 어른스럽습니다. 외모나 행동으로 보면 여느 대한민국 초딩들과 다름없는데 가끔 하는 말 들어보면 저보다 낫다 싶거든요.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고 2차 성징도 다가오고 예민해질 시기라 조금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사실 저는 2년 전 불혹의 나이에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평범해요. 멀어진 사이를 회복하지 못해서입니다. 처가댁과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미안해하거나 고마운 줄 모르고 뻔뻔한 태도에 이혼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제게 있어서 이혼은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열심히 살겠다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적으로 성공해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쯤이면 제가 무슨 사연을 말씀드릴지 궁금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퇴원하실 때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던데 혹시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직 걸어 다닐 때 등이 좀 뻐근하긴 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까 기대해 봐야지.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남들처럼 굽은 등으로 노인네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없어. 엄마, 지난번에 내가 사준 보조기 그거 차고 다니는 거지? 아니면 걸어 다니기 좀 뭐하면 전동 휠체어 이런 거라도 사줄까? 내가 무슨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열심히 재활치료 받고 하다 보면 나아질 거야. 이 나이 되면 몸 한두 군데씩은 고장 난다잖니. 너희 부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직장이나 잘 다녀라. 네, 그럴게요. 일하시다 못하시게 돼서 아주 답답하시죠? 아닐세. 내가 너무 무리한 거지 뭐. 엄마, 편하게 그때 그 공장 다니지. 뭐하러 식당에서 일한다고 설쳐서. 어휴, 아무튼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 내가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랬던 거지. 이 나이에 직장을 취직할 순 없으니 그런 거라도 해야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지. 안 그런가 강서방? 장모님 뜻이 그러하시다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일하던 사람들은 일해야 한다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도 몸났는 대로 새로운 일자리 구해야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더라. 엄마도 참, 일단 다 낫고 말해. 알았다, 알았어. 아무튼 나 지금 물리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나중에 연락하자고. 둘 다 회사 일로 바쁠 거 아니냐. 네, 장모님. 퇴근하면서 들를게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어머님 간병인 붙여드리면 안 되나? 입주 간병인 말고 필요하실 때만 부르는 시간제 같은 거. 아무래도 병원 다니시고 하려면 도움이 좀 필요할 듯 싶어서.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처남은 언제 귀국해? 글쎄, 이번 학기 마무리되고 들어올 것 같긴 해. 어차피 군대도 가야 하고. 학비 문제로 더 이상 연장은 못 한다더라고. 그냥 중도 포기하고 오는 거지 뭐. 뭐? 정말 아까운데 장모님이나 처남이나 아쉽다 정말. 그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들어간 곳인데. 일단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나저나 간병인 파트타임으로 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분들 좀 알아볼까?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장모님 혼자 다니시는 거 걱정되기도 하고 위험해 보여서. 어느 정도 몸 회복되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도 그 생각이야. 업체 좀 알아봐야겠네.
요즘 당근으로도 많이 구하더라고. 비용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알아봐. 얼마나 들던지 내가 도와줄게. 처남도 없는 마당에 내가 힘써야지. 그동안 장모님이 우리 수경이 돌봐주신 것도 있고. 그래도 그거랑은 별개지. 하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나야 고맙네. 그래도 너무 무리할 생각은 하지 마.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있고 수경이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 염두하고 말하는 거지. 지금 우리 둘이 버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하하. 아무튼 내가 알아보고 당신한테도 연락 넣어둘게. 같이 상의해보자. 알겠어. 나 오늘 야근하느라 팀원들이랑 밥 먹고 좀 늦을 수도 있어. 지난번에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 계획도 잡아야 하고. 고생하네. 집에서 보자. 고생하고. 저는 보통의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대학 졸업하니 26살이었고 운 좋게 바로 취업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중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이었고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해 모두가 아는 대기업 식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5천 정도의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하며 즐겁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메뉴 개발을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회사 소속 영양사였던 아내와 인연이 닿아 연애를 시작했고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와 결혼하게 되었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의지하고 있었기에 결혼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고 양가 어른들끼리도 화목했어요. 누나 잘 지내지?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텐데. 그렇지. 이제 겨울 시작이다. 아직 막 그렇게 춥지 않고 버틸만해. 하하. 그런데 지금 한창 공부해야 하는 녀석이 무슨 연락이야? 거기 시간으로 새벽 시간 아니니? 잠이 안 와서 가족들 생각나기도 하고. 하하.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일은 무슨. 나 원래 튼튼한 거 몰라? 별 걱정을 다 해. 아니, 평소랑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지. 고민 있으면 누나한테 말해봐. 못 들어줄 것도 없는데. 아, 아니야. 괜히 가족들 걱정시키면 그것도 죄지. 야, 무슨 죄야. 타지에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죽겠구만.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나 그냥 이번 학기만 하고 그만둘까 봐. 왜? 누나가 어떻게든 학비 보탠다고 했잖아. 너도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며. 이번에 장학생 안 된 거야? 그게 좀 그렇게 됐네. 그래서 부담이 좀 되니까 그냥 이참에 한국에서 다시 대학 다니던지 조금 빨리 취직하던지 할까 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던 건 마저 해야지. 이제 1년 반만 버티면 졸업인데. 내가 매형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돈 구해볼게. 어렵게 갔는데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정말?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누나가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할게. 여보, 미안한데 나 부탁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 아니, 예전에 민우 학비 이야기하던 거 있잖아. 엄마 수술하고 나서 큰돈 쓰고 그러는 바람에 민우 학비에 좀 소홀했는데 이번에 장학생 선발도 안 되고. 좀 그런가 봐. 한국에 아예 돌아올 생각이던데. 솔직히 1년 반 남은 공부 마저 시키고 싶어서. 처남이 그래?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이야기해야지. 미안해. 아무래도 돈 문제고 쉽사리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 녀석도 소갈이 좀 했나 보더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나한테 연락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캐물었지. 아이고야.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말해줘.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이번에 장모님 수술하시고 간병인 고용하는 것도 왜 말 안 하나 싶었다. 나도 염치라는 게 있지. 결혼하면서 몸만 왔는데. 아무튼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거기 학비 선불로 낼 수 있다고 했지? 돈 걱정 안 하게 한 번에 내줄게.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걱정하다 보면 더 안 되는 법이야. 정말,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에이,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오후에 은행 가서 일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미국에서 처남은 경제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고, 장모님이 수술 받으신 뒤 조금씩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가댁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남이 미국에 대학을 간 것도 이 약물고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간 거였고, 전액은 아니었기에 중간중간 큰 목돈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내도 좋지 않은 가정 형편이라 나라에서 지원금 받으며 공부했고,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학을 졸업했고요. 장모님은 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장인어른이 큰 빚을 남겨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수술까지 하신 마당에 처남까지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저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저는 결국 처가댁의 상황을 고려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가족이니까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마음에 흔쾌히 지원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나 할까요? 처가댁은 제가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씩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아가, 요즘 낯빛이 많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희수가 속썩이냐?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근심이 가득할까?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니? 그런 것까진 아니고요.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가 있니? 어려운 거 아니면 서로 돕고 살 수 있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말해보거라.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괜히 답답해. 아버님, 정말 염치 없지만 넋두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사실 엄마가 예전에 수술하시고 나서 일도 들쑥날쑥 나가시고 수입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저희도 수경이 키우면서 지원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돈이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게야? 최악은 아닌데 그래도 최악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리저리 뭐라도 하나 자리 잡고 하시려고 구상 중이시거든요. 사람들 말만 듣고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부담이 돼서요. 뭘 하시려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고요. 요즘 카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카페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리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려면 거의 기본 1억 이상은 들더라고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하려고 시도하면 어려운 거다. 하고 있어도 어려운 게 사업인데. 안사돈이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 식당은 어떠니? 글쎄요. 직접 움직이고 하는 건 좀 덜했으면 해서요. 그럼 아무래도 카페가 낫겠구나. 프랜차이즈는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따를 텐데.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억 단위인데다가 평수가 조금이라도 넓으면 배로 들고요. 그럼 내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니? 아버님이요? 그래, 사돈 총각도 귀국할지 말지 고민이라며. 어떻게 간학교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들어오나. 사람이 제일 귀한 인재인데. 그리고 안사돈한테 조심히 말씀드려라. 내가 지금 당장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 없어서 3억 정도 지원해드릴 거라고. 그거면 카페 차리고 사돈 총각 학비에 당장 필요한 급전은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게다. 지난번에 너희 부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안사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인데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아, 네. 정말 면목이 없어요. 원래 가족끼리 체면 차리는 거 아니다. 여유 되니까 도와주는 거고 살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 그만이야. 근데 희수한테 내색은 하지 마라. 그럼 세아가
너랑 안 사돈 입장이 난처해질 테니 돈은 2주 정도 있다가 계좌로 넣어주마.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수경이랑 희수, 너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렴. 그게 이 돈에 대한 대가다. 알겠니?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어? 나 외근했다가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지금 퇴근했거든. 아, 나 엄마랑 있어. 엄마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가게? 갑자기 무슨 가게? 엄마 허리도 이제 괜찮아지고 통증도 많이 없다고 해서 가게 하고 싶으시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작은 식당이나 카페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알아보고 계시거든. 그래도 재활치료 받으셔야 하고 안정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렇게 일하시면 무리 갈 텐데. 내가 말려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 나도 집에만 있기 답답하기도 하고 엄마 따라 산책할 겸 같이 나왔어. 그래. 그럼 집에 오는 거야? 수경이는 어쩌고? 조금 있다가 데리러 갔다가 다시 나올 거야. 나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지 싶은데? 아니면 당신도 같이 먹을래? 아, 아니야. 모처럼 여자들끼리 데이트하는데 내가 방해할 순 없지. 안 그래도 김 대리가 연락이 와서 저녁 먹자고 그랬거든.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김대리랑 요즘 친하게 지내네. 그나저나 여보, 나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도 돼? 뭔데? 어머님 사정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가게를 무슨 돈으로 차린다는 거야? 글쎄,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셨나 봐. 지금 한참 알아보시네. 나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그냥 어디서 목돈이 좀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 뭐 잘된 일이지. 요즘엔 카페 자리만 잘 잡아도 평생 직장 된다더라. 장모님 너무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나도 어차피 직장 그만두고 아이 키우면서 종종 엄마 도와드리려고.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맞벌이 하는 것도 좋은데 수경이가 아직 어려서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좋지. 아직 한창 자라나는데 엄마 손길이 중요해. 그리고 카페? 그것도 가족끼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차차. 여보, 그리고 집에 택배가 왜 이렇게 많아? 보니까 죄다 수경이 물건이던데. 옷이랑 장난감이랑. 아, 요즘 내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수경이 나이대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고. 유명한 브랜드에서 교구로 나온 건데 나중에 유치원 가서도 학습할 수 있다고 해서. 패키지로 구매했는데 뭔가 자꾸 오네. 하하. 우리 아이한테 무조건 좋은 거 해줘야지. 그건 이해하는데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 아니야? 그래서 저번에 못 샀었잖아. 무슨 영어 프로그램도 풀 패키지가 800만 원이었고. 이번에 세일하기도 했고 겸사겸사 구매했지. 지난번에 내가 알려준 할인 정보 알려주는 사이트 알지? 거기서 보고 구매한 거야. 그래, 뭐 당신이 알아서 잘 샀겠지. 이거 다 정리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다. 더 사야 할 게 있어? 돈 보태줄까? 아니야, 괜찮아. 이제 그만 사야지. 하하하. 다음 주부터 수경이 발레학원 다닐 거야. 유아 발레가 요즘 너무 유명해서 다들 한다더라. 아, 그래? 잘 알아보고 해. 아무쪼록 장모님이랑 시간 잘 보내고 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장모님은 아내와 함께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고 몇 개월을 다닌 끝에 가맹점 카페를 오픈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을 하실 예정이라 그런지 조금 평수가 넓은 곳으로 구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아마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할 무렵부터 장모님과 아내의 사치가 조금씩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할부를 생각할 정도로 고민만 했던 브랜드를 스스럼 없이 구매한다던가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어찌했건 간에 살면서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고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아주 기막힌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가게를 차린 돈 전부를 아버지가 지원해 주셨던 거더라고요.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아내는 매달 아이를 핑계로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거슬렸던 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처남이 취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백수 생활을 즐겼다는 겁니다. 물론 돈은 돈대로, 사치는 사치대로 부리면서 말이죠. 결국 얼마간의 고민 끝에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혹시 처남은 취업 준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 가게는 잘 돼? 글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니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 가게는 당연히 잘 되지. 괜히 가맹점이 아니더라? 자리도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아. 점심시간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니까? 정말? 그건 다행이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며칠 고민했거든. 당신 장모님 가게 차린 거 왜 말 안 했어? 뭘 말을 안 해? 엄마 가게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가게 차린 돈에 관해서 묻는 거야.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며. 그게 말이지. 당신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한 거지. 나도 엄마한테 들어서 안 거고. 장모님이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야? 적은 금액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이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이 나는 좀 어이가 없어서. 뭐가 어이가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자니 직장도 변변찮고 다 퇴짜 맞지.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식당에서도 일 안 시켜주지. 아버님이랑 술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하셨었나 봐. 그럼 미리 알고 있던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거. 그거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혹시 많이 모자라? 그리고 막말로 처남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당신이 용돈 준다며. 왜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거야? 아니,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 못 쓸 곳에 쓰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라서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공과금이랑 관리비도 다 내가 내고. 솔직히 말해봐. 지금 수중에 얼마나 있어?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나한테 생활비 받고 카페에서 번 돈으로 수익 나누고 나보다 더 잘 버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나도 내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왜 말을 못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 민우 도와주고 있었어. 저 녀석 취업은 하지 않지. 돈은 자꾸 쓰지. 엄마한테 손 벌릴 바엔 내가 도움 주지 싶어서. 얼마씩을 주는데? 150에서 200 정도. 그래야 생활이 되니까. 생활비를 거의 다 갖다 바치네? 당신 나랑 이런 건 상의를 좀 했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좀 이상하다? 왜 자꾸 나한테 걸고 넘어져? 그래,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근데 내 사정도 있는 거고 내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엄마 일은 그대로 당신한테 까발리면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 자존심 센 거 알면서 일부러 그 사실 알리면 서로 눈치 보고 재밌겠네? 난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는 숨기는 게 없어야지.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기면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그게 그거지. 돈 좀 있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나 오늘 당신한테 좀 실망했어.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돈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내 말은 미리 말을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말도 없이 큰 돈을 덥석 받아버리면 서로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지잖아. 아버지가 무조건 주신 것도 아니고. 아, 몰라. 이미 끝난 일이니까 신경 좀 꺼. 맨날 그놈의 돈 더럽고 치사하고 눈치 보여서 내가 일을 하고 말지. 당신 말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릴 테니까 3억이나 빚진다는 등골 빠지게 일만 하겠네. 말을 참 예쁘게 한다.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건 없어. 아버님이 먼저 지원해 주신다고 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아버님한테 뭐라 해. 아버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난리야.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아내와의 대화는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내와 대화를 나눈 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 느낌이었어요. 저를 피하는 느낌도 들고 전반적으로 무관심해졌달까요? 아이도 있는 마당에 저희가 서로 소원해지고 무심한 모습을 보인다면 좋을 게 없어서 저는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무엇이든 간에 비위를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뒤 돌아가신 엄마 제삿날에 아내와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아내는 저희 식구들을 철저히 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듣기 힘든 말을 내뱉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 집만 가면 툴툴거려?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엄마 제사상 차리는데 나 혼자 다 하고 솔직히 눈치 좀 보이더라. 왜? 핸드폰만 하는 게 웃겨? 남의 제사 준비를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뭐? 남의 제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잖아. 음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에 올릴 음식만 하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셨던 음식 몇 개 올려놓고 제사 지내잖아.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챙기세요. 앞으로 효도는 각자 스스로 하자고. 오케이?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아니, 잘못 먹은 거 전혀 없고 아주 지극히 정상이야. 스스로 자존감을 찾으니 다 하찮아 보이더라고. 난 내가 애 낳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답답하게 살 줄 몰랐다. 아니 그래도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 간단히 지내고 식사하자는 취지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도 못 챙겨줘?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내가 변했다고 말하는 거니 지금? 당신 변했어. 뭘 원하는지 어떤 걸 바라는지 생각이 안 읽힌다고. 그럼 읽지 마. 서로 신경을 안 쓰면 나야 편하지. 엄마 가게도 잘 되고 나도 가서 도와드리고 하니. 아무튼 앞으로 효도는 스스로 하자. 알겠지? 나 아버님 뒷수발하기 싫단 말이야. 누가 언제 우리 아빠 돌보래? 당신 왜 그렇게 변한 거야 도대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처가댁에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얼마야? 액수가 중요해? 정성이 중요하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받은 생활비고 용돈인데 내 돈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장모님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신 것도 그 돈으로 가게 차린 것도 다 참았어. 그만큼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근데 처남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당신이 받는 생활비로 처남 먹여 살리는 거나 다름없잖아. 처남도 글피면 30인데 변변찮은 직장 하나 없이 백수로 살다 갈 거야? 어이가 없다. 자기는 대기업 다닌다고 우리 민우 무시하는 거지? 누가 무시한대?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싹수 없게 해? 당신 여러모로 실망이다. 우리 집에 도움 좀 준다고 잘난 척하고 싶은가 본데. 당신 이런 식이면 나하고 못 살아. 위자료 내놓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지랄하네. 너희 엄마가 우리 부모님께 빌린 3억부터 갚고 그딴 소리 하지? 지금 이혼하자는 거지? 내가 이혼 생각 안 해봤을 것 같냐? 뭐? 그렇게 놀랄 거 없어. 당신 씀씀이 커지고 우리 집 돈 처가댁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계좌 조회했거든. 당신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그 생활비 이제 아버지가 안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좀 아껴서 써봐. 내가 매달 300씩 주면 그걸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코딱지만한 월급 가지고 생색은. 그래, 까짓 거 이혼하자. 아이는 네가 키워. 어차피 너랑 똑 닮아서 내가 데리고 살아도 좋은 감정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 내가 다른 사람이랑 새 출발하게 될지. 와, 너란 여자는 정말이지.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혼하면 수경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고 숙려 기간 동안 속 깊은 대화도 여러 번 나눠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며 되려 저를 들들 볶아대기 바빴죠.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을 바라는 모습에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논하며 두려울 게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이혼 의사를 철회할까봐 제발 다 포기하고 떠날 테니 이혼해달라며 매달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 부부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된 입장이라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5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카페 일에 몰두하며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쉬웠는데 이혼이 성립된 뒤 아내가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재결합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아이 핑계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가 저를 자주 찾아왔던 건 다름 아닌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어디에 쓸진 당연히 미지수였죠. 이혼하면서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가 된 건데 또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왜 3억 돌려받지 않았느냐고요? 저야 당연히 받아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극구 사양하셨어요. 이혼하는 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인생 경험했다 치라더군요. 저는 이혼한 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음식점, 치킨집 안 해본 거 없었지만 결국 지금의 디저트 사업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잘 자리 잡고 매출도 나쁜 편이 아니라 할만합니다. 앞으로 커갈 아이를 생각해 제가 좀 더 잘해야겠죠.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답답한 부분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어? 아, 그렇구나. 축하해. 연락한다는 걸 깜빡하긴 했는데 지금 8개월째예요. 뭐? 벌써 8개월째야? 하여튼 출산은 친정 가서 할 생각이라 내일 오후에 거기로 가니까 그렇게 아셔요. 내일? 뭐야? 불만 있어요? 아니, 여기 와서 출산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만 더 일찍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왜 제가 언니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니야말로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기 못 낳고 있잖아요. 오빠나 언니 중에 누가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부부한테 임산부 케어 맡겨주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줄 아세요. 그니까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케어나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왜...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죠. 하여튼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는 거지? 네, 맞아요. 알겠어. 언니, 제 방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청소 좀 다시 해주시죠. 유리야,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에?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잖아요. 집안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두드리면서 논다고 아빠랑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첫날에도 내가 말해줬지만 내 직장은 재택근무 체제거든. 평일에도 집에 있는다고 한가한 건 아니야. 너를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요? 배가 커져서 움직이기 힘든 건 알겠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고 어머님도 계시니까 나한테만 부탁하는 건 좀 자제해줘. 뭐야? 저 케어하는 걸 지금 엄마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언니도 참 성격 진짜 이상하시네요. 무서워 죽겠어.
요새는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눈치를 더 봐야 하는 세상이라더니. 나는 딱히 전부 다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지. 너무하네. 언니 진짜 나빴어요. 잉. 울고 싶은 건 나야. 여보, 괜찮아? 어? 뭐가? 본가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장기 출장 가자마자 갑자기 유리가 와서 당신이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우리 부모님이랑 아영이가 예전부터 당신한테 별로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건 나도 알아. 그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잖아.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일까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무슨 일로 왔다는 건데? 유리가 임신했는데 여기 머물면서 출산할 거래. 에? 임신?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 당신도 못 들었구나. 지금 8개월째래. 8개월? 나도 여기 온다고 하기 하루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시부모님들도 유리 편이다 보니까 맨날 3대1로 당하게 되어서 솔직히 조금 힘들어. 근데 유리가 임신한 건 사실이니까 괜히 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싶지는 않기도 하고 그래. 당신도 그냥 여기로 오는 건 어때? 어? 처음에는 내 출장이 1년밖에 안 되기도 하고 당신도 당신대로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거긴 한데 그 후로 재택근무도 도입됐잖아. 뭐 그렇지. 원래 반년 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그냥 회사 측에서 앞당겨서 도입하긴 했지. 그럼 아예 여기로 와도 크게 상관없지 않아? 그리고 아예 지금 여기로 오면 나 출장이 끝났을 때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도 편할 거야. 하긴 그렇긴 하겠다. 그럼 회사에 얘기해볼게. 재택근무라고 해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출근하긴 하거든. 물론 교통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다니려면 기차 타야 하는 거리잖아. 그리고 재택근무를 할 만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여기 인터넷도 잘 되고 문제 없어. 혼자 조용히 일할 만한 공간도 있고. 그러면 회사에서 허가는 금방 해줄 것 같은데 나도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알겠어. 나야 언제 오든 환영이야. 응, 고마워. 언니, 그냥 언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무슨 말이야? 언니가 한가해 보이길래 좀 부려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집으로 온 건데 제 케어는 하나도 안 해주시잖아요. 업무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 외의 시간에는 최대한 나도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고작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그냥 더러워서 엄마한테 부탁하기로 했어요. 저랑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냥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못생긴 얼굴만 쳐다봐도 입덧이 막 올라오거든요. 아, 뭐야? 입덧 거의 없어서 살만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이, 시끄럽고 빨리 나가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존재 자체가 짜증나 그냥. 애도 못 낳는 주제 말이야. 빨리 나가. 후회해도 난 모른다. 2번 다시 얼굴 보이지 마. 그렇게 얘기해줘서 다행이네. 뭐가? 나 동민 씨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거든. 근데 그렇게 먼저 나가라고 말해주니 편하고 좋네. 뭐래? 여보, 지금 오고 있는 거 맞지? 응, 지금 기차 탔어. 30분 안에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탈 예정이야. 근데 있잖아, 유리가 구급차에 실려갔대. 갑자기 왜?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나서 배가 아파서 그랬대. 어머님 요리? 아, 그거구나. 아마 그럴 거야. 엄마 전용 냉장고 식재료를 쓸 때는 일단 썩은 거 없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우리 집만의 규칙이 있거늘. 하긴 유리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난 뒤로 8년 만에 와서 사는 거니까 다 잊어먹긴 했겠지.
유리가 시댁으로 왔을 때는 내가 매일 밥을 해줬기도 했고, 이미 지난 2년 동안도 당신이 시집와서 매일 밥을 했었잖아. 당신은 맛뿐만이 아니라 영양 밸런스도 생각해서 밥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그게 우리 집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되는 바람에 방심했나 봐.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괜찮은 건가? 이 영향으로 진통이 와서 이대로 출산할 건가 봐. 어머, 큰일 났네? 근데 당신은 안 가도 돼. 내일 내가 연차 써서 다녀올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야? 당신 얼굴 보자마자 또 뭐라고 시비 걸 게 뻔하니까. 내가 가보고 당신도 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연락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있어도 돼. 응, 알겠어. 여보, 연락 늦어서 미안해. 여보, 유리는 좀 어때? 아기는? 무사히 나왔고 둘 다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 근데 다른 문제가 터졌어. 무슨 문제? 유리 남편은 토종 한국인이잖아. 응, 당연히 유리도 토종 한국인이고. 그치? 근데 태어난 아기가 아무리 봐도 한국인은 아니야. 어? 언니, 부탁이야. 제발 돌아와줘. 오빠는 혼자 밥도 해먹을 줄 아니까 상관없잖아. 나랑 아기 좀 케어해달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녕, 유리야. 미안한데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 돌봐주지는 못해. 왜? 여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거든. 동민 씨가 재택근무에 대한 배려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나는 지금 엄청 힘들다니까. 육아도 힘들어 죽겠고 엄마 집안이라는 꼬라지 말도 안 나오니까 빨리 돌아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가 한 음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간 거 인정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한참 지난 식재료만 쓴단 말이야. 그래서 밥도 내가 직접 해먹어야 돼. 심지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1살짜리 애한테 꿀이나 먹이려고 하고 아직 이유식도 못 먹는데 어른 음식 같은 거 먹이려고 한단 말이야. 심지어 다 상한 음식을. 아빠는 보고도 모른 체 하기만 하고. 남편은 어쨌는데? 이혼했다고! 알고 있으면서 굳이 묻지 말란 말이야. 아, 결국 이혼했구나. 그럼 그 아이의 진짜 아빠는? 나도 몰라.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빨리 오라고. 전 남편한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난 이제 친정에서 육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안에서 그나마 집안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오빠랑 언니밖에 없잖아.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유리야,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 몰랐어? 뭐? 안 그래도 시댁에서 모든 집안일을 다 떠안고 있었는데 너까지 출산한다고 갑자기 들어온 데다가 시부모님이나 너나 재택근무를 이해해주기는커녕 방해만 해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 정말 내 몸도 한계였어. 그러다가 동민 씨가 여기로 오라고 해줘서 겨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다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건 언니가 체력 관리랑 스케줄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기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우리 탓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 그럼 못 돌아가겠네. 뭐? 알아서 잘해봐. 그럼 안녕. 시부모님이 유리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손주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입장이라서 서로 꽤나 삐걱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부모님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지라 육아도 제대로 못하고 식재료는 다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는 매일같이 유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의 지인이 자기가 아는 외국인 부부에게 아이를 양자로 보내는 건 어떻냐고 제안했답니다. 유리도 솔깃해한다고 하는데 죄 없는 아기만이라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유리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당장이라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육아하고 있을 여유도 없으니 잘 됐습니다.